지하철을 탈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죠. 내가 앉을 자리입니다. 회사와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지치는 아침 시간. 지하철에 앉아가는 것과 서서 가는 것은 그날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4호선과 7호선 일부 칸의 의자를 없애서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겠다는 뉴스가 나오자 반발하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또 갑자기 터져나온 빈대 문제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사이 지하철 의자 또한 빈대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사람들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직물 소재의 지하철 의자가 과연 위생적으로 괜찮을까? 자신은 지하철 의자에 절대 앉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두가 원하는 그것, 하지만 갑작스럽게 논란의 중심이 된 지하철 객실 의자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대표 혼잡 노선으로 꼽히는 4호선과 7호선, 여기에 의자 없는 칸을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유튜브와 언론을 타고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당연히 모든 차량의 의자를 없애는 건 아니고 2024년 1월 중으로 4호선과 7호선에서 각각 1개 편성에 2개 칸을 의자가 없는 형태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의자를 없애면 탑승 면적을 기존보다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잡도가 낮아질 거라는 논리죠.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혼잡 완화를 위한 증차용으로 4호선에 3개 편성, 7호선에 1개 편성을 도입한다고도 밝혔죠. 의자 없는 객실 이야기는 처음으로 나왔지만 비슷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02년 서울교통공사의 전신인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당시 개조로 도입한 16105 칸에 접이식 의자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KTX 출입문 앞에 있는 간의 의자 같은 건데요. 차이가 있다면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는 의자를 펴서 앉을 수 있지만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의자가 펴지지 않기 때문에 앉아갈 수 없다는 점이죠. 접이식 좌석은 당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혼잡도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겁니다. 일본에서도 출퇴근 시간에 더 많은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같은 형태의 의자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역에 정차하는 시간에 더 많은 승객들이 내리고 탈 수 있도록 열차 출입문의 개수까지 늘렸죠. 도쿄에서도 대표적인 혼잡 노선으로 꼽히는 도쿄의 2호선 야마노테선이나 도쿄 네헨토시선 같은 노선에서 출입문 6개를 집어넣는 일명 6비차를 도입하고 그 안에 접이식 의자를 설치해서 많은 승객을 싣고 갈 수 있겠지만 효과는 크게 보지 못한 채 결국 일반적인 차량으로 교체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1호선 1개 칸에 시범 설치됐던 접이식 의자는 의자를 내리려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빈번했고 민원 같은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서 결국 몇 년 후 평범한 의자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의자 없는 객실은 고장낼 의자가 없으니 고장은 안 나긴 할 것 같지만요. 서울교통공사의 실험은 20년 전과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90년대생이나 그 이전 세대라면 폭신폭신한 지하철 의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 운행을 시작한 1974년부터 전동차 객실 의자는 이렇게 푹신푹신한 의자였죠. 겉면은 천, 속은 푹신한 스펀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만큼은 아니어도 푹신하고 비교적 안락하게 갈 수 있었죠. 서울 지하철을 기준으로 한 줄에 7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였는데 7명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의자에 6명이 앉아서 공간이 애매하게 남지만 거기에 앉을 수는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죠. 그래서 아예 앉는 자리에 살짝 홈을 파놓아서 원래 의도대로 7명이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6호선 의자는 아예 칸을 나눠서 나왔고요. 이게 이제 와서 보니까 약간 넛지 같은 거네요. 지하철 의자는 당연히 푹신한 것이라는 상식이 깨진 건 2003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를 분기점으로 우리나라 지하철의 역사는 엄청나게 바뀌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동차 의자였죠.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는 전동차 내부에 불연제, 즉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전동차 제조 단계에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에 타는 소재인 가연제를 사용했죠. 사건 조사 결과 지하철 의자에 불이 옮겨 붙으면 유독가스를 포함한 연기를 발생시키면서 불의 규모를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는 가연제 의자를 사용한 건 대구 지하철 1호선뿐만 아니라 서울 등의 다른 지하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사건 이후 대대적인 내장재 개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서울지하철 운영회사인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스테인레스로 의자를 교체했죠. 코레일은 불연제를 사용한 모켓 소재의 의자를 채택했습니다.
스테인레스는 불에 타거나 불이 붙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하철 의자의 푹신함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갑자기 쿠션이 전혀 없는 금속 재질의 의자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한편으로는 스테인리스 의자의 단점, 졸다 보면 엉덩이가 미끄러지고 차갑고 겨울에는 의자 난방 때문에 때론 너무 뜨겁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서울지하철 5, 6, 7, 8호선 운영회사였던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스테인레스 의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자 위에 불연재로 제작된 모켓을 덮어 씌우기도 했죠. 기존의 전동차 차량들은 불연재로 개조되고 이후에 제조되는 차량들은 당연히 모두 불연재로 제조됩니다. 그런데 10년도 더 지난 이후 갑자기 새로운 의자가 등장했죠. 바로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푹신한 가연제 의자가 사라진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딱딱한 지하철 의자에 대한 거부감이 옅어지고 사람들의 위생관념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에 맞춘 것 같습니다. 사실 지하철 의자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니까요. 우리 몸에서 자연스레 떨어져 나오는 머리카락, 피부의 각질은 물론이고 커피나 음료수를 쏟는다든가 소변을 본다든가 또 누군가는 토를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 정도로 눈에 띄는 오염이라면 의자를 교체하고 청소도 하지만 직물 소재로 된 의자는 섬유 사이에 숨어있는 어느 정도의 더러움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차가운 느낌이 드는 스테인레스 의자와는 차별화를 두면서 오염이 발생해도 닦아내면 그만이니 유지관리가 쉽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요즘 지하철 의자에 빈대가 서식하거나 의자를 4개로 빈대가 옮겨 붙을 수 있냐 라는 얘기로 뜨겁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할 순 없지만 섬유로 되어 있는 직물 의자보다는 스테인레스나 플라스틱 의자가 빈대가 머물기 힘들겠죠.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전동차 중에 직물 소재로 되어 있는 의자를 플라스틱 의자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생적인 면을 강화하는 건 대환영이지만 때로는 1시간을 넘게 타는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앉아가는 옵션도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전차라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